이게 있다. 이거 좀 변태 같아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재료를 파밍해 놓은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동물의 사체를 뭐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 다 발라가지고 햇볕에 잘 말린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리뷰 이벤트로 치킨 다리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친놈이셔야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요즘 주변 제품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정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디자인도 성능도 심지어 설명서 문구까지 비슷하고 브랜드 로고나 패턴만 조금 다를 뿐 결국 몇몇 중국 공장의 파생 제품들입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 제품들도 크게 기술력이 필요 없는 제품이면 중국 공장의 ODM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이러다 보니 DIY나 커스텀 오더 제품들은 좀 더 특별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거기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취미로 시작한 DIY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손재주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과거라면 그랬겠지만 요즘은 장비빨로 커버할 수 있는 시대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제가 영상으로도 몇 차례 소개드렸던 브랜드 엑스툴의 레이저 각인기 엑스툴 F1 울트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엑스툴 F1 제품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울트라가 붙었죠. 삼성도 애플도 울트라 하면 그 시리즈의 최상급 제품이죠. 이 제품도 F1 시리즈의 최상위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20W 다이오드 레이저와 20W 파이버 레이저가 탑재된 준상업용 혹은 취미생활 120%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도 보통 레이저 각인기 하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기계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엑스툴 F1 울트라는 심플한 직육 면체로 알루미늄 바디와 시력 보호를 위한 초록색 아크릴 커버가 마치 완제품 PC를 연상케 하는 깔끔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컬러 매칭도 긴급 정지 스위치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초록색 아크릴 커버를 제외하고 은색,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 계열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이 주는 고급진 재질감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커버는 전면 손잡이를 이용해 위아래로 여닫을 수 있고 닫으면 밀폐형 구조로 분진이나 냄새 등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기기 대부분을 감싸는 이 커버는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유해한 레이저 광선을 차단해주는 광학 필터 코팅이 적용되어서 전자레인지 안 음식 쳐다보듯 작업 과정을 지켜봐도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기기 우측면에는 안전을 위한 긴급 정지 스위치, PC 연결용 USB Type-C 포트, 2개의 추가 액세서리 포트, 오프라인 작업 시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USB Type-A 포트와 전원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은 조장용 터치 패널, 풋페달, 연기청정기, 제어키, DC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위에는 파이프가 연결되는 연기 배출구를 볼 수 있는데 작업 시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디자인을 보면 기계보다는 실험실에 있는 최첨단 장비 같이 생겨서 어느 환경에 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죠? 근데 또 기계, 장비하면 떠오르는 게 설치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PC 설치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먼저 제품을 여기가 좋겠다 싶은 곳에 올려두고 아까 소개한 후면에 왼쪽부터 차례대로 조장용 터치 패널, 제어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 전원 어댑터 꽂아주면 기본적으로 연결할 건 끝났습니다. 조장용 터치 패널은 컬러 디스플레이로 터치를 지원하고 초점 조절을 위한 상하 조절 버튼과 프레이밍 버튼, 시작 정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상단을 통해 연결 상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치하면 사용할 준비는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쾌적한 사용을 위해 소재 가공 시 발생하는 연기나 분진을 해결해야겠죠. 제품 후면 배기구에 주름관 파이프를 연결해주고 주름관 끝을 연기청정기, 집진기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말인데 설명하면 직렬로 연결된 공기청정기로 가공 시 생성된 연기나 분진이 내부 필터를 거쳐 여과된 공기를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이왕이면 구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폐가 열심히 실내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연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시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마침 이번에 엑스툴에서 새로운 집진기 세이프티 프로 AP2가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36개의 작은 사이클론이 큰 입자를 먼저 분리해줘서 프리필터 수명이 기존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6단계 필터링 구조를 통해 발암물질인 VOC는 SGS 기준 99.99%, 냄새는 97.97%까지 제거된다고 합니다. AP2는 기능적으로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고 무선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 사용 시에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감지 기능 같은 편의성도 더해졌습니다. 기존 1세대 집진기와 비교하면 그냥 선풍기랑 스마트 공조 시스템 비교하는 수준이라 새로 장비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도 1세대 집진기를 쓰고 있는데 아크릴이나 나무 작업하면 그 특유의 냄새가 실내에 은근히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바꾸진 않더라도 요즘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술 많이 마신 다음날 문 앞에서 박스랑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드웨어 설치가 끝났으면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연결해줘야겠죠. 엑스툴에서 기본 제공하는 엑스툴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줄여서 XCS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하는데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 가능하나 저는 제가 편한 윈도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처음 딱 한 번만 USB 케이블로 연결해준 다음 와이파이로 연결해 로컬 네트워크에 기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네트워크에 올라가면 기기 초기화 전까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제약은 전원 케이블 위치만 고려하면 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이 끝났으면 이해하기 쉽게 작업을 하나 해볼 텐데 XCS 프로그램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각인할 걸 불러오거나 그려줍니다. 기기 커버를 열어 각인하고 싶은 재료를 올려놓고 XCS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업되어 있는 재료의 실물이 배경에 깔리는데 그럼 거기에 각인할 내용과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카메라 버튼 왼쪽에 위치한 좌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자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최적의 레이저 초점 거리를 잡아줍니다. 총으로 따지면 0점 조절한 거예요. 이대로 가공을 누르면 소재에 레이저 각인이 새겨지는데 그 전에 레이저가 새겨질 위치를 한번 보고 싶죠. 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새겨질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서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는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었다면 가공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새겨질 레이저의 궤적을 배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확인했다면 시작 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기기에 데이터를 넘기면 됩니다. 기기로 돌아가 컨트롤 패널을 보면 각인할 내용이 디스플레이에 떠 있고 너는 그냥 아래 초록색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엑스툴이 적힌 버튼을 딸깍 눌러보면 작업이 바로 시작되고 결과물을 확인하면 각인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 엄청 쉽죠?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렵고 영원한 숙제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바로 재료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레이저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엑스툴 F1 울트라에는 20W 다이오드 레이저와 20W 파이버 레이저 총 2개의 레이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요리로 비유하면 재료에 맞는 칼을 고르고 어떤 힘으로 어떻게 썰어낼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깍둑 썰기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중식도가 맞을까요? 사시미 칼이 맞을까요? 아마 중식도가 더 맞겠죠? 아무튼 그럼 칼을 골랐다면 세밀하게 천천히 약한 힘으로 썰어야 할까요? 빠르고 힘있게 썰어야 할까요? 이처럼 재료와 목적에 따라 칼도 써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주로 나무, 가죽, 종이, 플라스틱, 천 등 유기 재료에 적합하고 각인뿐만 아니라 절단도 가능합니다. 또 탑재된 20W 세기는 DIY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하고 목재 절단의 경우 최대 약 15mm, 불투명 아크릴은 최대 약 12mm까지 절단을 지원합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황동, 금이나 은처럼 거의 모든 금속과 일부 플라스틱, 세라믹, 가죽 등을 작업하기 적합한데 다이오드 레이저에 비해 좀 더 정밀한 레이저입니다. 엑스툴 F1 울트라가 특별한 건 보통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는 산업용으로 크기가 큰 장비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산업용을 제외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대부분 2W 파이버 레이저인데 얘는 데스크톱 크기에 각각 20W 다이오드, 파이버 레이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인뿐만 아니라 얇은 금속 절단도 가능한데 최대 황동 0.4mm, 스테인리스 0.3mm, 알루미늄 0.2mm 절단을 지원해서 작업 시 재료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자, 짧게 지식 정리했고 그래서 방금 각인한 재료는 검정 코팅이 된 알루미늄 카드입니다. 즉 메탈이죠. 메탈 가공에는 주로 파이버 레이저가 사용되는데요. 이런 각인기에서 말하는 IR, 적외선, 파이버, 1064, 섬유 레이저 같은 표현들은 1064나노미터 파장을 쓰는 적외선 광섬유 파이버 레이저를 의미합니다. 네, 결국 다 같은 소리입니다. 추가로 다이오드 레이저도 청색광, 455나노미터, 블루 레이저라고 혼용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XCS 프로그램에서 각인할 내용을 눌러보면 우측에 여러 옵션을 볼 수 있는데 메탈 가공을 위해 파이버 레이저를 골랐고 네, 칼을 고른 거죠. 그 다음 작업 방식을 골라야죠. 레이저의 파워, 속도, 반복 횟수 등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못하겠죠. 이럴 때 엑스툴이 강점을 가지는데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정말 많고 세밀해서 우측 상단에 사용할 재료로 블랙메탈 비즈니스 카드를 딸깍하고 고르면 기본 옵션이 선택되어 있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면 원클릭 세트에서 파워와 세기에 따른 결과값을 보고 세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로 외곽선만 딸 건지 각인을 할 건지 잘라낼 건지를 고를 수 있고, 각 작업 방식에 따라 적합한 세부 옵션이 추가되고 변경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분의 재료의 출력 프리셋을 출력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결정하는 건데요. XCS 프로그램에서 소재 테스트 배열 기능을 통해 파워와 속도에 따른 출력값 파일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이걸 그냥 소재에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최종 작업에 사용될 옵션을 정하면 되겠죠. 근데 재료가 고가거나 하나밖에 없는 시제품이라면 최대한 비슷한 재료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세기를 조금씩 올려가며 테스트해보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본 상식으로 흰색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합니다. 그럼 어두운 색은 좀 더 적은 파워에도 크게 작용하고, 밝은 색은 파워를 좀 더 줘야 원하는 만큼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가공은 가공할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건 기기랑은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엑스툴에서 제공하는 재료들의 프리셋과 기능들을 조금만 참고하면 생각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어서 초보일수록 개념 잡기가 좋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로 따지면 재료 손질에 적합한 칼 고르기와 불 조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건 수행하는 손이 로봇 손이라 손재주가 없는 똥손도 명령만 제대로 내릴 줄 알면 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툴 F1 울트라는 엑스툴에서 출시한 레이저 장비를 포함해 일반 소비자용 레이저 각인기 중에서도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는데, 보통 레이저 헤더가 재료 위를 직접 이동하면서 각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헤더의 이동 속도가 곧 레이저의 각인 속도인데요. 이 제품은 움직일 헤더는커녕 살펴봐야 중앙부의 둥근 렌즈 하나뿐인데, 작업 시 내부에서 레이저가 반사되며 정말 빛의 속도로 좌표값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동할 레일이 필요 없으니 본체 크기도 작업 성능 대비 컴팩트합니다. 무게 또한 14.7kg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게고요. 하지만 구조상 빛이 유효하게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작업 영역이 좁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273, 492mm의 본체 크기 대비 작업 영역이 220 x 220mm니까 낭비 없이 꽤 알뜰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베드판을 보시면 M4 규격의 나사 홀이 가로 세로 7개씩 35mm 간격으로 뚫려 있고 중앙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기본 제공하는 L자 고정 브라켓을 나사 홀에 고정해 각인 물품의 위치를 반듯하게 지정할 수 있고, 또 3D 프린터가 있다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만들어 배포하는 다양한 지그를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출력해서 편하게 쓰고 있고 M4 손나사도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용 유저풀이 많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중고로 처분할 때도 빨리 팔리. 그리고 만약 베드 사이즈가 좀 부족하다면 컨베이어를 추가 장착해 220 x 500mm의 영역에 각인 작업이 가능한데, 컨베이어 관련한 건 뒤에서 좀 더 다룰 거라 지금은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구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레이저가 중앙에서 멀어지면 레이저의 입사각이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 외곽선으로 갈수록 사선이기 때문에 절단 작업 시 소재의 두께에 따라 미묘하게 대각선으로 절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작업 영역과 두꺼운 재료의 절단을 주로 하신다면 엑스툴의 다른 제품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 각인의 경우 표면만 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구조상 훨씬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 구조에서 생기는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 파이버 레이저가 보통 2W 장비들의 10배인 20W라 출력을 엄청 약하게 해도 2W 장비의 최대 파워나 마찬가지라 속도를 높여 각인할 수 있어서 각인만 비교한다면 속도 차이가 10배? 그 이상도 차이 납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주로 할지 생각하고 장비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각인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F1도 그랬고 F1 울트라가 좀 더 제 사용 패턴에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저 각인 속도가 빠르면 그걸 또 이용해야 하는데 베드 사이즈가 작은 게 단점이죠. 그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설치해주면 되는데, 이걸 설치하면 생산성이 대폭 올라갑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트레드밀처럼 반복 이동하는 벨트가 각인할 물체를 옮겨주는 반자동 생산 장비인데 카메라와 같이 일을 합니다. XCS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물체에 딱 한 번 각인 세팅을 해놓으면 내장된 카메라가 중앙에 각인할 물체를 발견해 알아서 각인을 하고 다음 섹션으로 벨트를 굴립니다. 반복 작업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를 자동으로 인식하니까 생산성이 대폭 올라가겠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카메라로 구분할 수 없는 대칭형 제품을 각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네모난 명암을 각인하면 페이지 넘김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아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작업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단면은 상관없고 양면에 각인하는 경우
경우 각인할 재료를 뒤집었을 때 로고의 위아래 방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각인 기준점을 항상 아래로 고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양면 명암 작업을 할 땐 균일성을 위해 한 면은 자동으로 생각 없이 각인하고 다른 한 면은 수동으로 지그 같은 걸 만들어서 각인해줘야 합니다. 이거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정말 똑똑하신 거고 저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기준점 고정이 안 되는 대신 재료가 360도로 돌아가도 설정한 각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작은 제품뿐만 아니라 가로로 긴 제품도 벨트가 움직이면서 각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컨베이어는 작업 속도 향상에 굉장한 기여도를 가진 옵션이고 작업 영역도 늘려주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긴 제품을 작업하신다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만약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신다면 컨트롤 패드의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되지만 딴짓도 좀 하면서 여유도 챙기고 싶다면 키보드 버튼 같은 별도의 동작 스위치나 발로 딸깍할 수 있는 풋페달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발로 각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단 말은 이제 안 통하겠죠? 또 재미있는 기능으로 3D 각인을 지원하는데 뎁스맵을 이용한 음각, 양각 표현이 가능해서 다양한 재료의 입체 각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처럼 들어가고 나오고 튀어나온 듯한 표현이나 나무를 조각칼로 정교하게 파낸 듯한 느낌을 레이저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XCS 프로그램에서 AI를 활용한 뎁스맵 이미지를 만들거나 따로 지식이 있으시면 블렌더나 지브러시 혹은 뎁스맵을 만들어주는 AI 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나만의 동전 만들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인해야 하는 물체가 항상 평면일 수 없겠죠. 평탄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지만 각인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로터리 툴을 사용할 수 없는 불규칙한 둥근 면에 각인을 해야 한다면 벌써 어지럽죠. 하지만 X2 F1 울트라는 비싼 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데요. 바로 곡면을 포인트 스캔해서 작업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 작업 영역에 각인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스캔의 세분화 정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스캔 속도도 빠른 편이라 360도로 회전하며 각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로터리 툴도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범용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텀블러나 구형, 반지 같은 D형 제품들은 로터리 툴에서 작업하는 게 확실히 정밀하죠. 측면의 액세서리 포트에 로터리 툴을 연결해서 컵, 텀블러, 공, 반지 등의 회전 반경이 필요한 액세서리에 각인할 수 있고 로터리 툴 추가 옵션에 따라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반지 안쪽에 각인을 새겨넣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W 파이버 레이저니까 귀금속뿐만 아니라 철반지도 외부와 내부에 각인이 가능합니다. 각도를 틀어서 세밀한 곳에 각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겠죠. 그럼 이제 실제 각인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브랜드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제가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유명 로고가 가지는 힘이 대단해서 이해시키기가 좋고 위쪽으로도 이미 뇌이징이 되어 있으니 사용하는 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각인을 좀 해봤는데 먼저 이거 두 개를 살펴보면 하나는 국내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제가 만든 로고가 박혀있죠.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제품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특히나 심한 게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대륙에서 신박한 제품을 가져와서 KC 인증받고 상표 붙여서 파느냐가 시장 경제인 것 같죠. 혹시나 피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로고는 가리고 제가 만든 제 로고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플라스틱에 파이버 레이저로 각인했고요. 근데 대부분 플라스틱에는 실크 로고를 넣어줘서 굳이 레이저 각인을 하겠다 하면 파이버 레이저로 해야 되고요. 다이오드 레이저로 하면 플라스틱 후루룩 녹아버려요. 근데 진짜 파는 제품처럼 각인이 잘 됐죠. 이거는 제가 스크립트 넘길 때 쓰는 3개짜리 무선 키보드인데 키캡에 아무 표시가 없어서 아래로 위로 정지 요거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을 해줬습니다. 이거 로지텍 MX 애니웨어인데요. 굴곡이져 있잖아요. 이건 로터리 툴로도 못하고 어떻게 평면을 맞춰도 직선인 면이 없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쪽에다 각인을 하려면 3D 곡면 각인을 해야 돼요. 3D 곡면을 스캔해서 각인한 겁니다. 근데 약간 세기 조절도 실패했고 살짝 망한 것 같습니다. 비율도 좀 그렇고 아예 이쪽으로 세로로 각인을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각인할 때는 복불복이 좀 심한 게 만약에 이 플라스틱 판 같은 게 여분이 있다면 프리셋을 한번 인쇄한 다음에 이 정도 세기와 이 정도 속도로 각인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없잖아요. 무광 메탈 카드인데요. 명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셋을 하나 골라서 이쪽 39에 1000 이걸 하나 고른 다음에 얘네를 각인한 거거든요. 모난데 없이 각인이 잘 됐어요. 깔끔하게 잘 뽑혔죠.
이거는 아까 컨베이어에 스르륵 놓고 돌린 거고요. 대량 생산한다고 컨베이어에 돌린 거고, 이 뒷면은 앞뒷면 맞춰줘야 돼서 지그에 넣고 인수해 줬습니다. 이건 무광, 이건 유광인데 한쪽은 파이버 레이저, 한쪽은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안 찍힌 데도 있죠. 소재에 따라서 레이저도 잘 골라야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걸 좀 바꾸자. 황동판입니다. 잘린 거 보시면 나름 정교하게 잘 잘렸어요. 당연히 한 번에 자를 수는 없고 패스를 여러 번 돌려서 자른 건데, 이상하게 황동판은 잘리는데 구리판은 안 잘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모양인데 최대 세기로 100번 넘게 그은 건데 안 잘려요. 뒤에 보시면 열받았던 흔적 있죠? 가열됐던 흔적. 제 생각에는 구리가 더 잘 잘릴 줄 알았는데 황동판만 아주 잘 잘렸어요. 금속을 자르려고 F1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건 좀 비추인 것 같고요. 필요시 금속을 자를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판 같은 경우는 이건 0.2mm예요. 얘도 잘 잘리긴 합니다. 이 판으로 자른 거예요. 판이 얇고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레이저가 자꾸 판을 구기면서 잘라서 이쪽 면은 잘라지는데 이쪽 면은 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역시 자르면서 노하우를 하나씩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유광 알루미늄 카드고 얘도 0.2mm입니다. 확실히 커팅이 되기는 하는데 커팅이 전부는 아니다. 커팅만을 위해서 제품을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얘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언박싱용 칼, 여기에 로고 하나씩 넣어줬고요. 근데 표면이 좀 저렴한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각인을 해도 저렴하게 나와요. 이거는 메탈이 확실히 티가 나는데 이거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팔 것 같지만 딱 봐도 좀 싼마이 느낌이 나지 않나요?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싼마이 재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엔 각인을 해줘도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좀 지저분하죠? 각인면이. 반면에 이거는 진짜 아노다이징 표면이거든요. 아노다이징 표면에 단다단에 나오는 터보 할멈 새겨줬는데 얘는 진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표면이고 얘는 알루미늄을 표방하는 표면이라서 딱 봐도 이런 거는 진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재질이잖아요. 아무래도 면이 좋아서 그런지 결과물도 깨끗이 나왔더라고요. 뭐든지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이건 파이버 레이저로 그은 건데 완전 실패했어요. 뭐 이럴 거면 아예 다이오드 레이저로 쫙 녹여버릴 걸 그랬어요. 이건 재료를 날렸다. 재료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같은 캐릭터로 병따개거든요. 터보알멈. 제가 이걸 20개를 샀어요. 20개를 5달러인가 주고 샀는데 여기다가 뭘 새기든 자유죠. 뭐 새겨주고 하나에 1,000원, 2,000원에 판다. 뭐 싸지 않아요? 뭐 가격 책정은 상황마다 다르게 하면 되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 형태의 병따개고 묵직해요. 요즘에 병을 딸 일이 없어가지고 네,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고, 이것도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표면, 모서리 정리하는 도구. 여기다가 로고 넣어줬는데 확실히 면이 좋아서 각인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겐다즈. 요 근래 하겐다즈 세일이 많아가지고 하겐다즈 맛있게 먹었고 아이스크림 숟가락이 필요해서 하나 샀는데 마침 각인을 해볼까 싶어서 하겐다즈 로고를 넣어줬습니다. 깔끔하게 각인 잘 들어갔죠? 티타늄 코팅된 다이소 숟가락입니다. 1,000원 주고 샀고요. 여기 하겐다즈 붙어있으니까 뭔가 독일에서 온 것 같죠? 그리고 숟가락 사는 김에 티스푼. 저는 작은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여기다 면도 좁고 그래서 뭘 넣어줄까 하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고랑 글귀 넣어줬습니다.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2개 세트로 1,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박히는 순간 뭔가 프리퀀시를 왕창 모아서 바꿔야 될 것 같죠? 판촉물이나 사은품 같은 거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좀 괜찮다 싶은 이런 베이스 하나 구해가지고 저처럼 가내수공업으로 각인하진 않겠지만 기계 돌려서 하는 건 비슷하죠. 판촉물 하니까 이거 알리에서 1달러인가 2달러 주고 이만큼 산 거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 싸구려 칼이에요. 이 칼에 내 위험을 맡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싸구려인데 뒤쪽에 만약에 내가 판촉물 같은 걸 한다 그럼 하나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그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여러 개 올려놓고 각인을 했는데 각인이 다 잘 나왔어요. 아까 수저에 박았던 스타벅스 리저브 로고 뒤에다가 다 박아줬고요. 겉모양만 그럴싸한 사은품 같죠?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 500원에 판대. 살만하지 않아요? 이만큼 1분도 안 걸렸는데
얼마야 이거. 이렇게 다 해서 저는 한 1, 2달러 주고 샀는데 2,000원이라고 치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그래도 이건 안 사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쓰는 장비에 각인 하나 해줬고요. 이게 1달러인가 2달러짜리 그냥 이 쇠 막대기거든요. 미니 빠루야, 미니 빠루.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걸로 병도 딸 수 있고 캔도 딸 수 있고 틈새를 벌리고 싶으면 이거 놓고 이렇게 망치로 쳐도 되고 굉장히 튼튼한 쇠덩인데 열쇠고리에 넣으면 열쇠고리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여기다 로고 각인해줬습니다. 확실히 면이 좋으니까 각인도 잘 나오더라고요. 남자분들 치고 이 막대기 안 좋아하실 분 없을걸요? 이게 또 묵직하거든요. 묵직해서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 앞쪽으로 일자 드라이버 쓸 수도 있고 심심하면 이걸로 땅 파가지고 그만할게요. 열쇠고리 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목걸이라고 하죠. 서리 목줄에 달아줄 요 네임택입니다. 2010년생이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프죠. 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이고 목이 메네요. 패스.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알리에서 요게 10개에 5달러? 4달러?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커스텀으로 5,000원에 판다. 나쁘지 않은데요? 뭐 양면 각인에 4,000원, 5,000원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부자재가 이렇게 해서 1,000원이 안 될 거예요. 이 부자재도 세트로 한 10세트가 2,000원? 이 플레이트가 좀 비쌌어요. 발바닥 모양으로 펀칭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걸 각인해서 판다고 하면 뭐 1,000원, 2,000원에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부업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20W 파이버 레이저잖아요. 그래서 많이 파봤어요. 파워 한 95에서 100 정도로 한 30번 정도 돌리니까 안쪽에 음각으로 파였습니다. 원래는 이걸 좀 깊게 판 다음에 이 안에 에나멜이나 아크릴 물감 같은 거 채워가지고 쓱 문질러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더라. 음각이라서 이 자체로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방금 거의 연장선 이게 4시간 반인가? 거의 한 5시간 걸려서 깎은 건데 원래는 그냥 이런 황동 동전인데 뎁스맵 이미지로 깎은 겁니다. 연마제로 손 좀 봐주면 황동이니까 괜찮을 것 같죠?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0W 파이버 레이저다 보니까 시간만 들이면 음각이든 양각이든 다 깎을 수 있는데 풀파워로 4시간 반을 깎다 보니까 전기세도 전기세고 냄새도 나고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 황동 분진이 공기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연기청정기 켜놨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환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설이에요. 예쁘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는데 프로그램에서 뎁스맵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뎁스맵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밝기 차이로 인해서 등고선처럼 높낮이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건 최종적으로 포토샵에서 편집한 다음에 XCS로 불러와서 각인한 겁니다. 동전이 3mm라고 해서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10개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실제로 재보니까 1.9 2mm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레이어를 256 레이어를 깎는데 저는 이거 160 레이어로 해서 깊이감이 좀 덜 합니다. 그래도 신기하죠?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3,000원에 파는 고무나무 쟁반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딸깍 누르면 스타벅스 세일인이 새겨집니다. 앞뒤로 새겨줘 왔어요. 근데 표면에 깎아내는 거라서 좀 여기다가 뭘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청색광 다이오드 레이저로 깎았고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세일엠만 박혔다 하면 프리퀀시를 모아야 될 것만 같죠. 근데 실제 프리퀀시 모아가지고 주는 제품들도 로고를 실크나 각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지 다 기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지 폰트 보시면 크로마츠 폰트죠. 이걸 누가 크로마츠로 보겠어요. 당연히 만든 거고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링 안쪽에 각인한 거. RA2 프로 액세서리로 기울일 수 있는 툴이 있어서 기울여서 안쪽 면에 레이저로 잘 각인해 줬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료 화면이라도 띄워드려야 되나? 저는 테스트한다고 싸구려 반지로 했는데 뭐 귀금속으로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금으로 하다가 금가루 떨어지면 좀 아깝긴 하겠다. 요즘에 금값 좀 비싼데. 아무튼 이렇게 반지 외부 각인이랑 반지 내부 각인도 가능하다. 근데 내부 각인은 좀 신경 써서 좀 해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 각인하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위치 맞추기가. 그리고 외부도 몇 미리 밀렸어요. 원래 출력할 것보다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반지가 아니더라도 안쪽에 세밀하게 각인이 필요한 경우에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빠루. 이 묵직함. 그냥 막대기. 아까 둥근 면에다 각인한 건데 소재를 아직도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세라믹인지 독인지 이 코팅도 모르겠고 잘 보면 세일인이 보이거든요. 이게 10번 이상 깎은 거예요. 제 원래 목표는 이걸 움푹하게 깎아서 음각 아니면 양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벗겨질 생각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망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다. 이거 되게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끈이랑 버클이랑 3,000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레이저 각인기 리뷰할 때마다 스톤 아일랜드를 벨트에 박아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스톤 아일랜드 벨트인 줄 알아요.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이거 차고 다니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뭐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누가 물어보면 짭이라고 하세요. 이미테이션을 유통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곡선이잖아요. 이 곡면을 3D로 스캔한 다음에 인쇄한 건데 이게 제일 잘 됐어요. 확실히 만만한 게 좋은 면을 가진 메탈인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도 스캔해서 한 건데 얜 망했고요. 이 도기도 재질이 뭔지 몰라서 망했는데 고름 표면을 가진 메탈이라 그런지 이 곡면을 따라서 아주 고르고 빠르게 잘 됐더라고요. F1에서도 이걸 했었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F1 울트라는 확실히 세기가 세서 그런지 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각인 퀄리티 보세요. 되게 좋지 않아요? 매장에 갖다 놔도 되겠어. 장난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대부분 다 보여드렸는데 뭐 시간만 많으면 뭐 각인할 건 넘치고 넘칩니다. 다이소만 가도 이런 거 구매하는 거 동네로 가면 다이소 가면 되고요. 글로벌로 가겠다 그러면 알리로 가면 되고 조금 더 대륙으로 가겠다 그러면 타오바오, 이걸 업으로 하겠다 그럼 1688 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볼펜 아닌가요? 이런 데다가 뭐 어디 이름 하나 적어가지고 각인하면 바로 판촉물 되는 겁니다. 이건 로터리 틀에 물려서 360도 각인을 해준 거고 X자로 그냥 두두둑 돌린 거예요. 아 이게 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좀 변태 같아 보이실 수 있는데 아니 변태 같은데 이게 족발 뼈거든요. 제가 레이저 각인 저걸 테스트하려고 어디까지 각인이 되나 이걸 제가 재료를 파밍해 놓은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동물의 사체를 뭐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 먹은 족발 살 다 발라가지고 버린 다음에 햇볕에 잘 말린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리뷰 이벤트로 이걸 리뷰 이벤트로 이렇게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장님이 미친놈인 줄 알겠는데 좋아하기보다는 좀 섬뜩하겠는데. 아무튼 청색광 레이저로 자 했고요. 이거를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치킨도 먹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치킨 다리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이거 해본다고 그냥 한 거지 평상시에 이런 마인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족발이랑 치킨 하나씩 시켜 먹으면 이걸로 리뷰 달아야겠어요. 이런 걸 모를 거 아니야. 그냥 AI로 했다고 믿겠지? 아무튼 여러분도 레이저 각인기 리뷰 보러 왔다가 별걸 다 본다 그죠? 이걸 안 보여드릴 뻔했네. 짠. 청바지에도 각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청색광 다이오드 레이저로 지진 결과물입니다. 원단을 태워서 한번 깎는 거라 뭔가 본드 묻은 것처럼 되면서도 원단이 살짝 얇아져요. 세월과 마찰에 의해서 해진 거랑 인위적으로 깎은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 가생이 부분 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10년도 더 된 바지인데 이제는 놓아줘야겠습니다. 아무튼 워싱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멋을 한 스푼 넣어줄 수도 있고 이 가죽이 아니라 합성 피혁, 그러니까 레자 플라스틱이죠. 이걸 청색광으로 깎으면 안 되고 파이버로 깎았어야 되는데 청색광으로 하니까 홀라당 타버리더라고요. 확실히 레이저라 그런지 정교하기도 하고 이게 로고의 힘이라서 좀 있어 보이는 건가? 뭔가 한정판 바지 같아 보이지 않아요? 1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은 의류함에 넣어도 안 가져간다.
이거 각인을 해본다는 거를 깜빡했네. 어우, 10년 된 바지라서 냄새가. 암튼 이거 이제 놓아줘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고 있는 거, 이거 스마트워치 밴드인데 이렇게 페인트 한 겹만 살짝 벗겨주면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나만 보는 거겠지만. 짠. 선물하거나 남한테 줄 때도 이렇게 커스텀해서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된다. 네, 어떠셨나요? 이제는 기본 물건들이 너무 잘 나와서 각인만 해도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브랜드의 판촉물이나 사은품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미 애쉬나 이베이를 잠깐 살펴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본 액세서리에 요청받은 각인을 새긴 커스텀 액세서리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리뷰를 잘 안 남기는 게 보통인 걸 생각하면 누적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만들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데 시작 한번 해볼까요? 나만의 커스텀이라는 단어가 주는 수요효과 매력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답은 따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개인도 아이디어를 쉽게 수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네, X2 F1 울트라는 확실히 포지션을 정해놓고 사용했을 때 엄청 좋은 장비입니다. DIY 레벨을 넘어선 준전문가용 장비인데 초보도 사용하기 쉽고 뭐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금방 알 수 있게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뭐랄까 심심하면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 사이트도 있고 파일을 다운받으면 친절하게 재료 설정값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물건을 살 때는 대세템을 사야 여러가지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건 겪어봐서 다들 잘 아시죠? 게다가 한국의 경우 엑스툴 코리아에 직접 내방해서 제품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가공할 재료를 보내면 가공이 되는지 테스트도 해줍니다. 당연히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니니 구매 전 상담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면 나도 이거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시죠? 근데 결국 이런 생산형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아이디어와 센스입니다. 솔직히 가공은 레이저가 다 해주거든요. 네모칸 그려 하면 그리고 네모로 파하면 파주고 네모로 잘라 하면 잘라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사용자의 센스에 따라 다 된 밥에 재뿌리기가 될 수도 있고 예쁜 고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이해되시죠? 아무튼 평소에 뭔가 만들고 분해하는 걸 좋아하셨다면 정말 탐나는 제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고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X2 F1 울트라 한번 위시리스트에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